안녕하세요. 예, 이승만 박사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였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지난 시간의 이야기 의미 있었지요. 그거 다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은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와 그 다음에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조약 원문 중에 한국 내에서와 세계 열방 가운데를 여기에 그 한국 내와 한국 밖에 미군을 배치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군이 가 있는 한 명이라도 미군이 가 있는 데에는 미국 전체가 그걸 보호하고 있는 것이 미국 시민권자가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28,500명인가 하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보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외국의 자본이 우리한테 안심하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소득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이제 농지개혁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개혁. 아까 어떤 나라든지 통치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덕목이 있다면 하나는 백성들이 안심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외국의 침략이나 도적대나 이런 것으로부터 위협을 안 당하는 거. 이 두 가지 해주면은 대통령으로서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농지개혁. 이거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고, 다음 시간에 할 교육계획, 그 세 가지예요. 그래서 첫째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두 번째는 농지개혁, 세 번째는 교육개혁.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신구조를 정신을 살리는 거. 농지는 육체를 살리는 거고 그거 다 영육을 살리는 것이죠. 나라가 태평하고 전쟁이 없고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고 내적으로는 먹고 살기 등 뜨시고 배부르고 그죠? 배부르고 등 뜨신 거 이것을 추구했다. 큰 틀에서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지개혁이 있기 전에 한국의 사회상 이랬는데 여기는 뭐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1894년이고 1894년에 7월 달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 명성왕후가 일본 사무라이들의 칼에 죽어가는 국모가 죽는 그런 위험한 때에 우리나라에는 갑오개혁이라 해갖고서 우리도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갖고서 서양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보자 하는 이제 그 정신을 공표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개혁은 시작했으나 아무도 그걸 따르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 상투 트고 살았던 것을 단발령이라 그래서 상투를 자르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상투 틀고 앉아있는 것은 이미 옛날식이다. 그게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상투도 자르고 의복도 간소하게 하고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이런 정신은 좋았지만은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상태에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또 하나 참 재미있는 이건 참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때는 이제 양반하고 쌍놈이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구별되어 있어 갖고서 저기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보고 교육할 때도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나라를 보고 희한한 이거 선교사가 아니고 일본 사람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를 보고 희한한 권력자가 있는데 그게 양반이라는 권력자다.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호령만 하면 됐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인들은 그냥 완전히 종이 되어서 사는 정말 이상한 사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고 쌍놈이라고 하고 이런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소작인으로 살아왔어야 됐기 때문에 그 양반의 비위를 거슬려 갖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회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894년만 그런 게 아니라 1949년이면 우리나라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되고 건국된 나라가 군대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1949년에 한국 군대를 만들 때에 군대에 쌍놈들이 오니까 군대를 모집을 하니까 양반도 오고 쌍놈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쌍놈은 우리는 군대에 못 넣어주겠다고 해서 배척하는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양반과 쌍놈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주 상극되는 그런 사회적인 모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요 자유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 박사가 그때 고종에 반대를 해갖고 감옥에서 5년 6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글을 썼습니다.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감방에서 이렇게 밖에 내보낼 수 없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동을 받아갖고 그가 쓴 글이 바깥으로 나가갖고 책이 된 것이 그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독립정신 책에 보면 농지개혁은 양반과 쌍놈 제도를 없애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병폐인 양반과 쌍놈을 없애야 된다. 농지개혁을 통해서 뭐 그런 이제 정신도 그 속에 있었는데 드디어 나라를 만들고 1948년에 헌법을 만들 때 헌법 86조에 조항을 넣었어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를 한다. 옛날에 농지는 누구 것이었어요? 하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신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것이었어요, 농지가. 그랬던 것이 이제 임금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대지주에게 농지를 나눠주면서 사유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쌍놈과 양반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48년 헌법 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이것이 법률 조항으로 딱 들어가면서 내용과 한계, 어떤 것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됐고 1948년 12월 4일 날 이 1948년 헌법은 7월 17일 날 만들어졌잖아요. 5개월 후에 12월 4일 날 토지개혁 문제를 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토지개혁을 해갖고서 이 토지를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줄 것이다. 문제가 뭐가 생겨요? 얼마에 나누어 주고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이지 않겠어요? 그랬더니만은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이 누가 반대했냐? 국회의원들이 먼저 반대를 했어요. 왜? 그 사람들 다 대지주들이거든요. 그랬는데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걸 다 억누르고 그만한 권위가 있었으니까 다 억누르고 얼마에 이걸 줄 거냐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조봉암 농림부 장관을 시켜갖고서 했더니만은 안이 올라왔는데 1년에 농사 지은 것에 반씩을 내게 하는데 6년 동안 내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북한에서 김일성 정부는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 우리는 농지는 무상몰수 무상대여 이렇게 하겠다 했고 이승만 박사 쪽에서는 유상으로 몰수를 해서 유상으로 주겠다.
받아갖고, 몰수라기보다는 받아갖고 돈을 받고 주겠다.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하고 남한이 대조가 됐지만은 결국 북한은 무상몰수해서 나누어 주지 않고 공산당이 다 차지해 버렸고, 남한은 땅을 대지주로부터 뺏어 갖고서 전부 나누어 주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년 농사의 50%를 6년 동안 땅값을 갚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거 너무 많다, 안 된다, 그래갖고 3년만으로 해갖고서 가격을 결정해서 토지를 전 백성들에게, 전 국민에게 나누어 줬는데, 우리나라 전 국토의 96. 여기 어디 여기 없나? 예, 여기 없네요. 예, 96.4%. 그게 일부 미개척지라든지 뭐 정부가 소유하고 그걸 딱 96.4%의 토지를 전부 농민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얼마나 사회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지, 이건 좀 나쁜, 인간의 도리로 나쁜 일입니다만, 토지를 받은 쌍놈들이 획 돌아서 갖고서 양반한테다가 춤을 뱉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6.25 사변이 터졌어요. 48년이니까 50년 6월 25일 날 6.25 사변이 터졌는데,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내려오면은 남한 사람들이 다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김일성을 받아줄 거라고 박헌영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그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 거가 있어서 그걸 내내라고 목숨을 걸고 자기 토지를 지켜서 6.25 사변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효과도 있었고, 토지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바꾼다든지 사회가 쌍놈과 양반의 이중 구조가 그래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내가 내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이 농지개혁, 이거 정말로 훌륭한, 정말로 빨리 조치한 그런 훌륭한 개혁이었습니다. 예, 다음 하나 남은 것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